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만으로 과연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국민연금. 평균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은 100만 원 넘기도 하지만 전체 평균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는 경우 130만 원 이상, 부부라면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드는 생활비를 아주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연금만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직접 그려볼 수 있는 지도가 완성될 거예요. 먼저 실제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노인은 월 평균 130만 원 이상, 부부 가구는 월 25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평균적인 생활을 했을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생활비가 과연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거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만 있으면 돈 걱정은 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 산다고 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보통 15만 원, 20만 원.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더해져 3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비, 경비 청소 인건비, 공용 전기료까지 포함되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재산세가 1년에 2번씩 나오죠. 보통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TV 수신료, 전기료, 수도요금까지 합치면 집은 내 집인데도 매달 3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만약 내 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라면 어떨까요? 지방 원룸도 최소 40만 원 이상,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월세만 80만 원, 100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 가까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직 후 연금 생활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죠. 둘째, 식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 대충 먹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들겠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드셔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부부라면 50만 원, 7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특히 요즘은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 한 번만 다녀와도 5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 생선, 과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지출입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고기나 생선을 조금만 사도 10,000원 단위로 돈이 빠져나가고 과일은 계절 따라 값이 크게 올라서 부담이 됩니다. 셋째, 의료비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지출이 바로 이 의료비예요.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만 해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리고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약값만 따져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병원 진료비, 검사비까지 합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 가면 하루 입원비만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 다 병원비로 나간다는 말이 절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9세 박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먹는 약값만 7만 원, 정기검진과 검사비로 10만 원, 그리고 무릎 관절 주사까지 맞으니 의료비가 한 달에 25만 원 이상 나가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죠. 넷째, 교통, 통신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차 안 쓰니까 교통비가 줄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경로우대 혜택으로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여전히 요금을 내야 하고 손주들을 보러 다니거나 시장병원을 오가다 보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해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지죠. 택시 한 번 타면 기본 요금만 5,000원, 병원 왕복에 2만 원 이상 쓰는 건 순식간입니다. 게다가 아직 차량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정비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라서 월 5만 원, 7만 원은 기본이고 인터넷, TV까지 묶여 있으면 10만 원이 넘는 집도 많습니다. 부부가 각각 스마트폰을 쓰면 2배로 나가죠. 즉 교통통신비를 다 합치면 적게 잡아도 월 10만 원, 20만 원, 차량을 유지하거나 택시 이용이 잦은 분들은 30만 원 이상이 드는 겁니다. 다섯째, 여가 경조사비입니다. 이건 줄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지출이에요. 특히 손주 용돈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으로는 아끼기 쉽지 않죠. 명절에 주는 세뱃돈, 생일 용돈만 해도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나갑니다. 손주가 여러 명이면 그 금액은 금세 커지죠. 또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습니다. 동창 모임, 종교 모임, 동호회 회비,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씩, 한 달에 몇 번만 나가도 10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 주변 지인이나 친척의 결혼식, 장례식에 빠질 수는 없죠.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나가는데 몇 번만 겹쳐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한 달에 쓰는 여가 경조사비 평균은 20만 원, 3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출을 따져보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최소 130만 원, 부부가 함께라면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평균 연금이 70만 원 수준이라는 것. 즉, 혼자 사는 분들은 매달 약 60만 원 이상, 부부라면 무려 180만 원 이상이 부족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활비와 연금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애초에 내가 벌던 월급의 40% 정도만 보장한다 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생활비 전체를 충당하기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일부만 보완해주는 장치였지 전부를 해결해주는 제도가 아니었던 거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70만 원, 올해 낸 분도 150만 원 수준. 생활비 평균과 비교하면 2배, 3배 부족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가능하지만 병원비, 경조사비, 여가비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믿고 준비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65세 이상이 되면 일정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분들께는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는 분이라면 여기에 기초연금 40만 원이 더해져서 한 달에 1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연금 60만 원만 있을 때와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굉장히 크죠. 혹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 상담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는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택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서울의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부부 기준으로 월 150만 원 가까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는 분들에게 꼭 맞죠.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값을 빼앗기는 거 아니야? 오래 살면 손해 아니야? 라는 걱정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소유 그대로 유지되고 돌아가신 뒤 정산할 뿐입니다. 만약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갚을 필요는 없고 초과분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다만 돌아가신 후에는 집이 팔려서 정산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보다 덜 받은 상태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즉, 주택연금은 상속보다 안정적인 생활비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70대 김 부부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매달 12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셋째, 근로소득.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비원, 마트 계산원, 택배 분류 작업, 아파트 관리 보조 같은 일입니다.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죠. 또 평생의 경험을 살려 문화센터 강사, 평생교육원 강사 또는 아이들 돌봄 도우미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의 어르신은 경비원 일을 하며 월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연금과 합쳐 150만 원 이상이 되니 생활이 훨씬 안정됐다고 합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월 50만 원, 1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죠. 참고로 저희 채널에 60세 이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자격증 하나로 평생 돈 버는 시녀 직업 영상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함께 보시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을 훨씬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소액 투자와 저축. 노후라고 해서 돈을 다 묶어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불려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은행 적금으로 매달 10만 원만 모아도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이 됩니다. 또 안정적인 상품에 한해 채권, 배당주, ETF 같은 것을 활용하면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원금 보장이 안 되거나 고수익 보장이라고 권유하는 상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공식 창구를 통해 안전 자산 위주로만 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즉 기초연금, 주택연금, 근로소득, 소액투자, 저축을 잘 조합한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상당 부분 메꿀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던 노후 생활이 이 보완책들을 활용하는 순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사실 지출 절약은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줍니다. 첫째는 복지관 경로당 식사 활용입니다. 요즘은 전국의 시니어 복지관 경로당에서 하루 3,000원, 4,000원만 내면 따뜻하고 균형 잡힌 한 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밥과 국에 두세 가지 반찬들,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 나오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서 해 드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주 3회만 이용해도 한 달에 4만 원, 5만 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 가까운 금액이죠. 75세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해 먹으면 반찬 재료 사다가 남기기 일쑤고 오히려 돈도 더 들고 음식도 자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주 3회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비 부담이 줄고 사람들과 함께 먹으니 외로움도 덜하다. 무엇보다 복지관 식사는 전문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류도 할 수 있죠. 일부 복지관에서는 식사 전 혈압 혈당 체크 서비스도 제공해 건강관리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 준비하기 힘들고 비용까지 부담된다면 복지관이나 경로당 식사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 보세요.
돈도 절약되고 건강과 외로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 방법입니다. 둘째는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활용입니다. 운동, 노래교실, 요가, 댄스, 그림 그리기, 서예, 스마트폰 활용법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거나 월 1만 원, 2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헬스장이나 학원에 매달 수십만 원씩 쓰는 것보다 훨씬 절약되면서 동시에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죠. 68세 김어르신은 매주 2번 복지관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노래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니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가 생겼다. 무엇보다 한 달에 1만 원만 내면 되니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가 자극되니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지인도 생깁니다. 또 운동이나 요가 프로그램은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교육을 통해 세상과 더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무료함도 커지고 돈도 더 쓰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 즐거움,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돈은 절약되고 삶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셋째는 통신비 절약, 바로 알뜰폰 활용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잘 안 보이는 숨은 고정 지출이에요. 많은 분들이 10년 넘게 같은 통신사를 쓰시면서 월 6만 원, 7만 원 요금제를 그대로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으신다면 알뜰폰으로 바꿔도 통화 품질은 똑같고 요금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 3사, 기본 요금제 월 6만 원, 7만 원, 알뜰폰 월 2만 원, 3만 원, 즉 한 달에 4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부 기준으로 계산해 볼까요? 기존 요금 두 분 합쳐 약 14만 원, 알뜰폰 전환 후 두 분 합쳐 약 6만 원, 매달 8만 원 절약, 1년이면 96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남는 거죠. 실제로 68세 이 어르신은 아들이 권유해 알뜰폰으로 바꿨는데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유심만 바꾸니 10분 만에 끝났다면서 매달 5만 원 이상 아낀 덕에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고 계십니다.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매달 습관처럼 내는 비용이지만 한 번만 손보면 노후 생활비에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는 보험 정리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상품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자녀들 교육, 결혼식에 무리해서 가입한 보험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슷한 실손보험을 2개씩 들어두거나 암, 치매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놓은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런 중복 보험을 정리하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72세 이 어르신은 예전에 설계사 권유로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을 각각 2개씩 가입해 두셨습니다. 매달 보험료만 35만 원 이상 나가고 있었죠. 최근 아들 도움으로 불필요한 상품을 정리하고 실손보험 1개와 진단비 보험만 남겼더니 월 15만 원 이상 절약이 됐습니다. 그 돈으로는 매달 문화센터 다니고 손주 용돈까지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은 젊을 때는 준비지만 노후에는 지출로 변합니다. 내 건강 상황과 생활비를 고려해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는 것. 그것이 곧 절약이자 노후 안정입니다. 다섯째는 경조사비와 손주 용돈 관리입니다. 경조사비, 손주 용돈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계획으로 지출하다 보면 월 20만 원, 30만 원은 금방 나가고 연간 수백만 원까지 커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준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가까운 가족,
친지 외에는 모두 같은 기준 적용. 손주 용돈은 매달 10만 원까지만, 특별한 날 외에는 정해둔 한도를 넘지 않기. 이렇게 선을 그어두면 지출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손주 용돈. 줄이기 어렵다고 미루다 보면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나는 매달 얼마까지만 쓴다는 기준을 세워두는 것. 그것이 결국 내 노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은 크되 지출은 작게. 이 원칙만 지켜도 생활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1인 가구는 최소 130만 원, 부부는 최소 2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평균 70만 원,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주택연금, 근로소득, 소액투자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지출 줄이기까지 더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금만 믿고 계셨다면 이제 내 노후 지출 지도를 새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 더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